뭐 우리 이제 변호사 업계에 조금 창피한 부분이기도 한데. 약간 뭐 이렇게 까발리는 뭐 이렇게 속살을 보여주는. 예, 뭐 지금 그 우리 변호사 광고에 어떻게 보면 좀 속았다라고 하는 의뢰인들이 이제 제 상담 과정에서 너무 많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딴 데 거쳐서 오신 분이네요? 광고 통해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 갔다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다시 이렇게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참 너무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어떤 겁니까? 지금 업계가 지금 뭐 경쟁이 너무 이렇게 치열하고 뭐 그 레드오션이 됐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예전부터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게 잘해줄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 가면은 뭐 이렇게 엉터리로 일 처리하는 뭐 이런 잘해줄 것처럼 이렇게 감언이설로 하고 네. 실제로 하는 거는 네. 별로 없는 네. 그런 분들은 어느 업계나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아주 소수라서 그냥 이렇게 무시해도 될 정도인지 아니면 그게 아예 일반화돼 가지고 그 아예 물이 나쁘다, 변호사 업계에 진짜 물이 진짜 흐려졌다 이런 소리 들을 정도인지 이런 문제인데 네. 요즘은 이렇게 행태를 보면은 좀 후자 쪽이가 아닌가, 너무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와, 제가 옛날 때 변호사 하면 정말 전문 지식에 정말 높은 네. 학식도 있고 막 그런 좀 우러러보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나 봐요. 그렇네요. 네. 예전에는 참 광고하는 것을 조금 창피하게 생각했거든요. 뭐 우리가 장사꾼이야. 우리는 전문직이고 스스로 실력으로서 뭔가 자기를 뭐 드러내고 그 인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 광고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조금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저만 하더라도.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반대가 돼가지고 그렇죠. 광고를 너무 심각하게 해요. 너무 대놓고 돈을 많이 들이고 뭐 SNS 광고도 하고 뭐 네이버 광고, 블로그, 네이버 다 하잖아요. 예. 심지어 뭐 야구장에 간판 거는 거 이런 뭐 광고들이 온갖 광고들이 너무 이제 했는데 광고가 많은 건 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알리는 거니까. 자기 편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왜 광고가 갑자기 많아졌지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가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광고라는 게 약간 상술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게 변호사 업계에서 이런 상술을 써? 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원래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분양 광고, 아주 구인 광고 이런 거 좀 과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숙식 보장 막. 그렇습니다. 뭐 지하철역과 뭐 100m 아니. 5분 거리. 5분 거리. 예. 그게 뭐 그런 거를 뭐 상술이니까 거기는 뭐 그럴 거야 그러는데 변호사 업계에서 이제 조차도 뭐 그런 걸 당하게 되면은 되게 실망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드릴까 하는데, 이게 일단 광고를 보면은 이게 막 우리 이제 변호사 사무실은 보통 로펌이라고 해가지고 뭐 정관 출신도 있고 뭐 경찰도 있고 또 뭐 어떤 자문위원, 전문위원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모를 키우려고 하죠. 그렇죠. 예, 규모를 키워서 우리 로펌을 선임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다양한 변호사들이 종합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데 막상 그게 이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제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너무 형편없는 변호사들. 실력이 없는. 연차도 짧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우리가 병원으로 치면 협진이라고 그러는데 변호사가 서로 협업이 돼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연차가 짧은 경험이 없는 그런 변호사들이 딱 붙어가지고 혼자 그냥 알아서. 혼자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퍼포먼스 결과물이 너무 형편없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광고 보고 간 로펌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로펌들은 그런 연차가 짧은 변호사와 연차가 긴 경험 있는 변호사가 서로 경험이 결합이 돼서 그 각자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점이 결합이 돼서 시너지를 올리는데 이런 이제 그냥 광고만 내세우는 이런 로펌들은 일수록 그냥 보이는 사람은 얼굴만 내세우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수준이 떨어지는. 드라마 봐도 이렇게 변호사 우영우 네. 같은 아시죠? 우영우. 네. 그 변호사 봐도 자기 사수 변호사가 있고 네. 부사수 2명이 있어서 네. 막 서로 회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네. 하겠다. 아니 이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또 코치도 받고 그렇습니다. 막 고맙다 네. 그러서 뭐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연차 낮은 변호사가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러면 결과도 좋지 못한 거예요. 과정도 실망스럽고 결과도 역시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 뭐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오는 겁니까? 저한테 네. 뭐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데 네. 뭐 결과를 뭐 예를 들면 1심 판결 안 좋은 결과를 받고 오는 수도 있고 과정에서부터 실망해서 오는 분도 계시고요. 과정에서 뭐 예. 이게 말도 이상하고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결과가 엉망이 되겠다. 이렇게 불안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건지. 이게 그 의뢰인도 사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본인만의 그냥 걱정인지, 실제로는 잘 돌아가는데 본인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게 그 의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걱정해야 될 상황인지 이걸 잘 몰라서 자문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광고를 내세우는 이런 폼들은 실제로도 진행 자체가 엉망인 의뢰인이 정말 속았구나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데가 이게 이제 법률 소송이라고 하는 또는 법적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뭐 우리 임대차 보증금 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 당연히 그 감기후 환자 같은 그런 간단한 사건들이야 뭐 누가 해도 결과가 상관없습니다만 조금만 복잡해지고 쟁점이 이제 있으면 그 연차 경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결과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 의뢰인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한 사건인데 이게 의뢰인이 좀 속을만 하겠구나. 광고 이야기입니다. 광고에서 속을만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의뢰인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비전문가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광고 내세운 로펌에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이 로펌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아닐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파놓고 보면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걸 사건 수임한 적도 없고 해결한 적도 없는?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는 그 사건을 수행했는데 좋은 결과가 난 게 그 로펌이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난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는데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그 로펌이 잘했구나. 나도 그 로펌에 수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들고 왔는데 다른 이제 로펌에서 이제 이게 승소했다라고 해가지고 사례로 좀 소개시켜 놓은 그런 그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제목은 이제 김항에 의한 분양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이렇게 했잖아요. 21년도 선고 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이제 법무법인이 그 수임한 사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분양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분양대금 돌려달라 내가 속았으니까 그런 건데 이 원고들은 이제 여러 명이고요. 분양받은 분들은.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 분양대금의 한 70%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분양대행사 이야기를 듣고 분양을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70%의 대출을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50% 정도밖에 안 해준다든지 지금 사안은 정확히 안 나왔는데요. 그 대출이 아예 안 되거나 또는 대출 액수가 이야기했던 것만큼 못 미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망당했다라는 우리가 기망에 의한 취소라고 하는 논리가 있거든요. 기망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분양대금 돌려줘 이런 소송을 했고 당연히 이제 분양회사 쪽은 나는 속인 적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걸 뿐이야 이렇게 이제 방어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펌이 이제 승소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분양 대행사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그 증인을 신청해가지고 이제 이기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뭐 기망당해서 내가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낮은. 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승소하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이게 승소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 이 로펌이 잘했구나. 어쨌든 운이 좋았는지 뭐 그렇죠. 이겼다. 잘했는지 뭐 로펌이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겼으니까 굉장히 잘 이끌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걸 이제 지금 분양 대행사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양 대행사 직원은 보통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원래는 회사 편을 들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회사 편을 들어야 될 분양회사 직원이 수분양자 편을 들고 적극적으로 증언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상황이 사실은 누가 어떻게 증언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양 대행사 직원은 객관적으로는 분양 회사 쪽 편을 들어야지 맞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대쪽 편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 분양 재판부로서는 이 사람 말이 맞을 가능성이 많겠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떤 승소라는 결과가 로펌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증인을 잘 선택해서 증인이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 좋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이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제가 이제 재판을 많이 해보면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상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로 지인 마케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한테 소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잔금 낼 때 좀 해가지고 상가 가격이 뚝 떨어지고 프리미엄도 뭐 전혀 없고 마이너스 피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에 분양대금 돌려받는 것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이 가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증인을 잘 구하면 이길 가능성이 좀 있고요. 반대로 분양대행사 직원이 원래대로 FM대로 그 분양회사 편을 들고 자기는 적극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다. 저축은행에 뭐 대출료율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냥 안내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기망으로 인한 취소 이런 사건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변호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운이 참 좋았구나. 대행사 직원이 마침 이게 편을 들어준 사건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확 느껴지는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어떤 의뢰인이 보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이 로펌에 이런 자료가 있더라. 이 로펌에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길래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곁들여 드렸습니다. 이 로펌이 꼭 잘해서 이건 했다고 보긴 힘들다. 만약에 의뢰인 사건에서 그런 증인이 없다면 이 사건처럼 결과가 될 가능성이 거의 적다. 그런 겁니다. 의뢰인도 이제 자기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취소를 하고 싶은데 마침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저한테 문의를 했는데 증인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여기도 바로 안 가고 변호사한테 물어봤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임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였죠. 나와 있으니까 여기 할까? 예, 그렇죠. 할까? 예, 그렇죠. 고민 단계에서. 사건은 조금 자그마한 사건이고, 큰 로펌을 갈 만한 사건은 또 아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조금 오피스텔 받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요런, 결국은 핵심 자체가 로펌이 뭐 잘해서 이런 경우라기보다는 지인이 이게 입증할 만한 지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로펌을 누구로 선임할 거냐 보다는 그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증언해줄 사람 섭외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더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잘못 보게 되면은 이 로펌이 이쪽에 사건 경험이 많구나, 이쪽이 유능하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대비책을 어떻게 서야 됩니까?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이제 변호사 업계도 정말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여기도 이제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다 보니까 상술이 많이 이제 동원되고 어쩔 수 없이 좀 과장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이 변호사가 사건 수임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하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광고 문구가 붙은 그렇죠. 특히 광고를 많이 하는 법인일수록 그러니까 가서 상담하게 되면은 그런 그 승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상담을 좀 많이 받아봐라. 잘 받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또 뭐 이제 A 법인에 갔더니 여기 승소 가능성이 자긴 잘한다라고 B 갔더니 또 B 법인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도 확률적으로 한 군데 가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중복으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을 대하는 관점이.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어떤 찾아가면 수술하자, 임플란트 수술하자 이렇게 바로 이제 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못 믿어서 다른 데 가서 또 한 번 더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변호사 업계에서도 사실은 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이제 많이 느껴집니다. 그 입장에서. 지금 변호사 업계에서도 그러면 변호사님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하면. 근데 이제 뭐 그 싫어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양심 있고 하는 변호사들은 우려하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안 좋은 그 무리들이 좋은 무리까지 쫓아내고 뭐 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막 그 광고 때리고 이런 식으로 수임하게 되면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게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거든요. 공정한 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목소리가 좀 나올 필요가 있고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본인들한테도 손해가 없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